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들은 절대 이 빚이 쉽게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빚이다 보면 처음에야 1금융권에서 돈 빌리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이제 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빚을 너무 많이 지면 그 빚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의 일상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자. 너무 이렇게 큰 이제 일을 벌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물론 빚을 무조건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빚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빚이 우리의 삶에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조금 더 열심히 살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젖어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좀 힘들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항상 우리는 중심이 잡혀 있는 게 좋고 흔들리지 않는 게 좋고 자기의 주관, 자기의 줏대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져 있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우직하게 꾸준하게 앞으로 착착착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이제 힘이 필요한데요. 그런 힘을 가지려면 절대 빚이 없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매달 꾸준히 이제 그 빚을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그래야 삶이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빚을 내는 걸 크게 어려움 없이 생각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영업자들 이제 빚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이렇게 많은 고연령의 근로자들 또한 앞으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적게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2025년 5월인데요.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면요. 대출한도 확 줄어들고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1.5% 이상 부과되고 점점 더 빡빡해질 겁니다. 물론 지방은 지금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완화해 주겠죠.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요. 줄여주거나 아니면 유예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이제 계속 미뤄왔던 터라 이제 지금은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권들이 왜 가산금리를 1.5%씩 부과를 할까요? 결국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벽입니다. 부실 채권이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자나 원금이나 상환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금리를 더 부과해서 이제 채권이 이제 엉망이 되었을 때 부실 채권이 됐을 때 그 채권을 떨어내는 그런 이제 비용으로 미리 산정해 가지고 금리를 더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융권들이 생기는 리스크를 그냥 자기들이 따는 게 아니라 채무자들한테 더 이렇게 가중하게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자기네들 이제 금융권들 자기네들이 평가하는 그 이제 금융 상환 능력 그 평가하는 시스템을 돌려서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가산금리 부과를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해 버리는데 참 이제 서글픈 얘기인 거죠. 어떤 식으로 신용도가 가산금리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금융권들이 채무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요. 매달 이제 기준금리가 0.1%씩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씩 한 0.23%씩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티가 나지 않게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이제 이자를 이제 물다 보면 당장은 모르는데 돌아서서 보면 한 6개월 1년 딱 얹어서서 이렇게 지나온 6개월 1년을 되돌아보면 갑자기 이자가 이제 4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젖어든다라고 하죠. 조금씩 스며들고 조금씩 젖어들고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금융권들이 요구하는 대로 길들여지는 거죠. 일본의 이웃나라 일본의 그 짱구 아빠처럼 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30년 40년 이렇게 부담하며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이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참으로 막막할 수 있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2025년 6년 7년 5, 6, 7, 8 한 요 정도까지는 아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고 가격이 이제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 한도가 초과된 사람들에게는요, 감정가 이제 집값이 내려가면 감정가 재산정해가지고 이제 원금의 일부 상한 요구를 이제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이고 대출 받은 게 3억 5천인데 집값이 5억에서 만약에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요, 대출 한도가 3억 5천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2억 8천이다, 2억 7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3억 5천에서 2억 8천쯤 빼면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 원금 상환하시오 라고 금융권에서 채무자에게 연끌한 사람에게 이제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끌 쪽들이 이제 뒤지는 거죠. 그런 형태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가산금리 부과한다. 두 번째, 대출 원금에 대한 일부 상한 요구 들어간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금융권들은 오직 자기들 위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가산금리 부과하고, 두 번째 원금 일부 상한 요구하고, 그래다 되면요, 세 번째는 경매 처분해가지고 자기들의 채권 권리 행사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자비한 일이죠.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그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녹록치 않을 거다라고 보고 움직여야 되죠.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움직여 가야 되겠습니다. 빚을 얘기했는데요, 빚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에 대해서는 차분히 차근차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빚 때문에 장기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가진 뭘 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 점점 많다라고 하죠. 당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꺼집어 내놓고 파는 사람들이 되게 늘었답니다. 그만큼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통장 잔고에 50만원 100만원도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 그러한 현실들을 잘 좀 내다보자고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점점 더 빡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잘 보고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생각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직하게 살아가고 마음 좀 굳게 먹고 차분히 지내보자고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고 움직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걸, 산다라는 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살아가는 게 요지경이고 황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생각지도 못한 일에 허우적거리를 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